영화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가? 할리우드 감독 16인의 진솔한 고백을 2회에 걸쳐 들어보자. 첫 번째. 조지 밀러, 소피아 코폴라, 션 베이커 등 할리우드 유망 감독들이 전망하는 영화 매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모아보았다. 넷플릭스가 촉발시킨 아트 스크리밍 형식의 영화 관람, AI의 급부상 등으로 영화가 누려왔던 전통적인 매력과 위상이 급격히 위협받고 있다. 이런 격변의 흐름에 대해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감독과 제작자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영화 미래에 대한 의견은 일반 소비자인 관객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시킬 요소가 되고 있다. 할리우드를 주도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장르 감독과 독립 프로덕션을 이끌고 있는 인디 감독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1. 거린 더 차다. 대표작 블라인디드 바이 더 라이트, 비서로이 하우스, 슈팅 라이크 베컴. 영화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인내.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 영화는 윌앤하퍼. 스트리밍의 부상, 축복인가 저주인가? 혼합된 축복이다. 잔잔한 스토리텔링 위주의 영화는 스트리밍이 제격이다.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역사극 혹은 액션 등을 강조하는 영화는 대형 화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영화 관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족 관람객을 위해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무섭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점을 활용해서 작가와 영화 감독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AI는 시나리오 작가처럼 감정적 깊이를 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영화인을 한 명 이상 말해달라. 다양성과 영화적 언어를 포용하면서 세상과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보여주는 영화 감독들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2. 다니엘 쉐이너트. 대표작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스위스 아미맨. 영화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비명.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 영화는 싱싱. 스트리밍의 부상, 축복인가 저주인가? 우리를 저주한 축복 가득한 축복의 저주라고나 할까? 내 말은 금융과 기술 형제들이 산업을 혁신하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덩어리가 흥미로운 예술가에게 흘러들어 그들의 작품이 만들어져 세상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 알고리즘이 내 영화 경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다. 오징어 게임 아기 술록 존 윌슨과 함께하는 방법을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영화 관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극장을 사람들이 드나들고 팝콘을 먹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축하하고 사교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바비 옷을 차려입거나 아라랄에서 춤을 추거나 잇 엔즈 위드 어스를 관람하고 맥주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극장 공간에서 화면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 감탄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반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억만장자들이 그것을 모든 곳에 먼저 배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 상황은 혼란스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 당신이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말해준다면 독립 프로덕션 A24와 네온, 포커스 피처스 등이 2024년 발표에서 최저 수익을 올린 영화를 확인해보라.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우리 삶을 바꾸고 영화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영화가 대중적 호응에 실패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패 영화를 만든 수백 명의 예술가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그 사람들은 실패작을 만들지는 않았다. 2024년 좋아했던 인디 영화를 주도적으로 연출했던 사바나 리프, 자차리 위곤, 다니엘 골드하버 등은 극장을 재미있게 만드는 키맨 역할을 해냈다.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영화계 미래다. 3. 레이날도 마커스 그린. 대표작 밥 말리, 원 러브, 킹 리차드, 몬스터 앤 맨. 영화계 현주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무한하다.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 영화는 쥐스틴 트리의 감독의 추락의 해부. 스트리밍의 부상,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이라고 본다.
영화 관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디즈니랜드에 가는 것과 비교적 비슷하다. 극장 상영 시간이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연한 일정과 재택근무 시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규범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극장 상영 시간은 시대 흐름에 다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I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베넷 밀러 감독의 머니볼 2011. 사생활 문란, 부상자, 최고령 선수라는 이유로 다른 야구 구단이 퇴출한 문제성 선수들을 스카웃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경기 데이터만을 철저하게 분석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의 선수를 배치한다는 머니볼 이론을 성사시킨다. AI도 머니볼이 제시했던 운영규칙에 따라 현장에 적응하거나 퇴출될 것이다. 당신이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영화인을 한 명 이상 말해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개인적으로 영감을 준 이들은 라사드 어네스토 그린, 라이언 쿠글러, 베리 젠킨스, 샤카 킹, V. 로겔, 샤로트 웰즈 등이다. 4. 루카 구아다그니노. 대표작 챌린저스, 본즈 애놀,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 영화는 장 르누아르 감독의 추억의 명화 게임의 규칙 1939을 최근 다시 시청했다. 상류층 비리를 꼬집는 주제와 뛰어난 화면 구성 등으로 인해 영화사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걸작이다. 영화 관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관은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을 더욱 자극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관객들에게 지능을 강화시켜준다는 느낌을 제공해야 한다. 당신이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영화인을 한 명 이상 말해달라. 왕 빙, 지오반니 토르토리치, 매티 디옵 등이다. 5. 소피아 코폴라. 대표작 프리실라 마리 앙투아네트.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처녀 자살. 영화계 현주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희망.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 영화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스트리밍의 부상, 축복인가 저주인가. 독립영화의 독특함과 개성을 말살시키고 있다. 알고리즘은 이들 장르 영화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추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영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가고 싶은 좋은 장소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런던에는 서로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멋진 극장이 많다. 미국에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극장이 별로 없다.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작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예술 작품을 만들려면 마음과 영혼을 자극시켜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I는 이러한 것을 제공할 수 없다. 당신이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영화인을 한 명 이상 말해달라. 아이들과 친구들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우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들 세대가 무엇을 만드는지 늘 궁금하다. 6. 숀 베이커. 대표작 아노라 레드로킷, 더 플로리다 프로젝트, 텐저린. 영화계 현주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괴롭다.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조금은 괴롭다. 영화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어떻게 상영될지 결정할 수 없다. 제작사의 판단에 의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방영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극장 생존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코로나와 스트리밍, 일반적인 기술, 전화 등으로 인해 영화는 극장에서 관람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서서히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람들은 셀룰로이드를 버리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영화가 직접 스트리밍 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영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봐, 시리즈를 찍을게라고 말하는 영화 감독도 있다. 수년 동안의 노력 끝에 완성한 예술 형식이 표류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 영화는 캐서린 브레아 감독의 라스트 썸머. 근래 관람한 영화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작품이다. 스트리밍의 부상, 축복인가 저주인가. 나는 원하는 거의 모든 영화를 쉽게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극장 개봉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공개와 영화 감독이 흥행 수익을 얻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고 본다. 영화 관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극장의 잘못이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편 영화를 관람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극장이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극장에서 영사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장치들이 관객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I가 사람들을 죽음에서 되살리고 갑자기 새로운 마릴린 몰로 영화를 제작해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게 된다. AI가 영화 제작의 하위 직원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인력을 구조조정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영화 제작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일부 생산 설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당신이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영화인을 한 명 이상 말한다면 뉴욕시에서 새로운 픽션 영화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는 소식에 큰 기쁨을 느낀다. 조안나 아르나우는 영화 더 필링 댓 더 타임 포 두잉 썸싱 해즈 헤스트에서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뉴욕뿐만 아니라 2024년 오스트리아에서 개봉한 영화 베라도 눈여겨봐야 할 작품이다. 7. 아담 윙가르드 대표작 고질라 대 콩, 더 게스트, 유아 넥스트. 영화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권위자를 쫓아냈다.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 영화는 퓨리오사. 내가 그 영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나서 스스로 놀랐다. 스트리밍의 부상, 축복인가 저주인가? 축복인 동시에 저주하고 본다. 나는 두 군데 모두에게 기여해왔다. 영화 감독이자 팬으로서 항상 영화관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지만 스트리밍이 제공하는 엄청난 기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 2013년 더 게스트를 만들었을 때 이 작품은 비디오 시장의 막바지에서 나왔다. 스트리밍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관객에게 이런 감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스트리밍 문화를 등에 업고 지금 더 게스트를 출시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받았을 것이다. 영화 관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IMAX 및 돌비 비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객들에게 집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프리미엄 경험을 극장에서 제공해야 한다.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말하기 싫지만 AI는 모든 산업이 직면하게 될 불가피한 상황이다. 뒤로 물러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또 다른 도구로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AI가 영화 감독에게 배우의 모습을 몇 초 더 연장하거나 눈을 산만하게 하는 깜빡임을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편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AI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전체 과정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업계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은 면과 나쁜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AI는 영화 제작과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재평가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이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말해달라. 크리스토퍼 놀란은 아날로그이자 구식 영화 제작 방식에 헌신하고 있는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의 모든 것이 실제이고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이 관객들에게 시청 경험을 제공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인물이다. 8. 제레미 사울리어 대표작 레벨리지, 그린룸, 블루 루인. 영화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영화계 활력이 부활되고 있다는 것. 당신을 놀라게 한 최신작은 존 카펜터 감독의 괴물. 1982년 작품으로 새로운 영상물은 아니다. 나는 VHS 홈 비디오와 1980년대의 구식 방식을 통해 이 영화를 수십 번 관람했다. 존 카펜터 고전 영화 이집트 인 할리우드를 깨끗한 영상물로 대형 화면에서 보는 것은 마치 신작을 보는 것과 같은 신선함을 느꼈다. 나는 영화를 관람하면서 40여 년 전에 공개됐던 이 영화의 혁신적 방식에 대해 놀라웠다. 나와 동시대에 활동하는 영화 감독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본에서 화면 테크닉까지 존 카펜터가 추진한 모든 새로운 기술은 지금 판단해도 완벽하다. 스트리밍의 부상, 축복인가 저주인가? 모두 아니다.
스트리밍 방식은 관객 대부분이 집에서 시청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관람한다는 대체된 기술이라고 본다. 물론 나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다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카드 청구서 지불, 식료품 구입, 친구와의 채팅 등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멈출 수는 없다고 본다. 홈 비디오의 출현은 극장 경험의 몰락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홈 비디오는 실제로 극장 흥행 실패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속 활용된 바 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 스트리밍은 해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거대 영화 제작 스튜디오에서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제작한 영화들을 공개하고 있다. 수익성 높은 영상물은 스트리밍 구독자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극장을 통한 영화 공개는 작가와 창작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보장해 주었다.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방영되는 스트리밍은 이러한 지속적인 수익을 차단시키고 있다. 건전한 비즈니스 모델 역할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창작자에게는 저주라고 본다. 영화 관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화 관람 도중 핸드폰을 꺼내는 멍청이들을 삼키는 트랩도어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멍청이 하나가 전체 관람객의 영화 경험을 망칠 수 있으므로 공공 공간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시급하다고 본다. 나는 최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이곳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이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 훌륭한 프로그래밍, 많은 관객, 그리고 고상한 영화와 저급한 영화 관람에 대한 깊은 존경심. 나는 아메리칸 시네마테크에 가입했다. 확실히 나의 영화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것들이 영화관이 제공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이다. AI에 대한 생각은 영화 제작은 예술적 노력을 추구하면서 서로 다른 기술을 엮어 관객과 공유하고 축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I가 이러한 인간의 창작 과정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영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영화를 만들려면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화 흥행이 성공하면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인간적인 경험이다. 공포 영화를 촬영할 때 소매를 걷어붙이고 흙을 걷어차고 시럽에 담겨져 있는 모조피를 여기저기 뿌리는 것을 좋아한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똑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그런 방식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화 세트장은 때때로 병 속의 번개를 잡을 수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갖고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AI가 제공하는 것은 가짜이다. 가짜 따위는 다 집어쳐야 한다.